돈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난다든지 친구 집들이에 가서 축하해 라고 하면서도 전세인지 자가인지 따지거나 괜히 내 처지랑 비교하면서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내 통장 잔고가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제대로 된 플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 재산 500만 원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확실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지만 경제관념도 없고 아무 준비된 게 없는 사람은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일단 계획부터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당장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딸내미야 돈 공부 좋은 말로 할 때 시작해라. 요 작가님이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일한 애널리스트신데 딸이 하나 있으시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딸한테 해줄 얘기를 써놔야겠다 해가지고 쓰신 책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오늘도 방황하고 있을 이 세상의 모든 딸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책이 되게 읽기 편해요. 실제로 딸한테 이야기하는 문체로 써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자의 아버지 얘기를 할 때도 내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고 네 할아버지가 이러이러 하셨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프롤로그를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책 소개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든 돈을 모으고 불리는 고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자립은 삶의 자립이고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주춧돌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맞다, 이거다. 여러분, 제가 19살 때 수능을 친 직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들이 이 문장을 읽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거구나. 내가 하나의 독립체로서 원하는 인생을 가꾸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거를 일찍 깨달았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씩은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는지. 근데 찰스 먼거 있잖아요. 워렌 버핏 파트너.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니다.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한 거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이 책에서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 넘어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돈 공부를 해야 한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그 돈을 현명하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 과정에 네가 너만의 원칙을 세우고 충실하게 실천한다면 경제적 자립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돈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가 몇 살이라고 벌써부터 돈돈거리냐. 제가 이 말을 최근에도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아니, 돈 얘기하는 게 뭐 어때서.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돈 얘기는 애들 없는 데서 하고 무슨 뭐 하면 안 되는 얘기 하는 것처럼. 이 책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돈을 밝히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쓰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본임에도 많은 이들이 돈과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채 어른이 된다.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게 돈입니다. 그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이 좁게 불편할 뿐이지만 돈을 모르는 금융 문맹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제 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거나 별로 협조를 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공부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야 하면서 할미 영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과 상관없이 집은 사야 합니다. 여자들이 40을 넘으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대요. 여기 이제 작가님 지인의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미혼인 그녀는 얼마 전 43이 되었는데 작년에 집을 샀다고 한다. 20대 후반에는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과 같이 힘을 모아 집을 마련하면 되겠지 생각해 관심이 없었고, 30대에는 괜히 빌라나 작은 아파트 샀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1주택 요건 때문에 처분 못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집을 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40대가 되어 결혼도 안 하고 내 집 마련도 못한 채 나이만 먹으니 조급해져서 작년에 결국 지금껏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붓고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샀다. 근데 그게 고점 대비 4억이나 떨어지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하나도 없고 오른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더 허리띠를 쫄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싱글
싱글 여성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을 결혼 후 이슈라고 생각하고 미루기만 하지 말고 결혼이랑 상관없이 내 집 마련 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미래의 남편이랑 상관없이 그냥 내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사실 안 해도 그만이지만 집은 필수제잖아요. 필수제.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살아야 되는데 전세는 계속 떠돌아 다녀야 되잖아요. 요 책에서 하는 말이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다른 이유가 바로 불안감 때문이래요. 누구든 집을 마련하는 순간 의식주 중에 하나를 해결했다는 생각에 자부심과 안정감이 든다는 거예요. 따라 나는 그래서 네가 꼭 부동산 투자보다도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먼저 바라보고 되도록이면 일찍부터 살 집을 마련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두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나옵니다. 이 책은 돈 공부해야 한다, 돈 공부해라 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 공부도 시켜주는 책이에요. 저는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경제학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보면은 기본적인 이론이나 용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4장에 보면은 돈 공부에 기초 해가지고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이 뭔지 그리고 경제 기사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다 나오거든요. 솔직히 금리, 인플레, 환율 요 3가지 원리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법도 나와요. 돈을 모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 주식 투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뭐를 꼭 알아야 하는지 또 부자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투자에 있어서 심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과소비를 막는 지출 법칙도 있는데 이거 진짜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기준이다 싶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을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느냐고 물으면서도 주식과 펀드의 차이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언제쯤 집을 장만할지 모르겠다면서 푸념을 하는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청약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와, 저도 진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아니 청약 한번 넣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종잣돈 모으는 것도 아니면서 집을 언제 사 그러면. 수영을 잘하려면 동작부터 배워야 하고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부터 이해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전부터 들어가고 보려는 것 같다. 한 번은 운이 좋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 공부 안 하면 결국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이다.